자, 이제 7시 4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모처럼 제가 시간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공부가 좀 유익하셨나요? 한번 여쭤보려고요. 좀 솔직하게. 어제,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 얘기는. 어제 하셨던 것 중에 몰랐던 것들이 있었나요? 저는 오늘 해야 되는 것들에 이제 그 수준을 좀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제 하셨던 것들이 이 중에서 나는 어제 했던 것들에 거의 처음 듣는 얘기였었다. 한번 좀 들어보세요. 어제 했던 얘기들이 나는 거의 처음 듣는 얘기였었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그러면 알긴 알았는데 그런 디테일한 기능이 있는지는 몰랐었다. 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럼 사실은 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그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어떤 분들한테는 뭐 카카오톡 채널 만드는 거, 뭐 구글 드라이브 하는 거, 인공지능 얘기하는 거 하니까 전부 2시간 동안 그것만 했었는데 무거운데, 어제는 좀 굉장히 가벼웠는데, 선생님 그게 제일 유익했어요. 그러는 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쉬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그렇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일부러 어렵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위주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걸 따라오신 분들 중에 이제 지금까지 안 들어오셨네요. 이제 여기 선교사님 한 분하고 이제 그분 여동생 그리고 같은 그 교회 집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두 분은 비교적 나이가 좀 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젊다 하는 것은 환갑 안 됐으면 젊어요. 젊은 사람인데 환갑 안 됐으면.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제가 카톡을 저랑 친구를 하시죠. 그러면서 QR코드 할 줄 아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전혀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은. 그래서 QR코드로 친구가 되는 방법을 처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친구가 돼서 바로 해서 했는데 이 중에 나 QR코드로 친구를 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난 QR코드로 친구를 할 수 있다. 예, 우리 황복순 사모님은 숨어 있는 뭐 강자 같아요. 평상시에는 질문도 할 거 없다 그러시는데 어떤 때 보면은 또 잘하세요. 그래서 이 카카오톡에 친구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다양한 카카오톡에 친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오늘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카카오톡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쓰시는데 제일 못 쓰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공유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 이제 친구가 되는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카카오톡에 그 내 전화번호에 입력을 하면 카카오톡에 친구가 되죠, 그렇죠? 내 전화번호에 전화를 입력하면 이거 공유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 얼굴 보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 내 전화번호에 내 연락처에 전화번호를 저장을 하면은 카카오톡에서 친구가 돼요. 조금 있으면 이제 그게 어떤 때는 금방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몇 시간 걸리기도 해요. 그렇다 그러면 걔네들이 카카오톡이 내 전화번호를 들여다본다는 얘기죠. 그런 의심 안 해보셨어요? 아니 나는 내 전화번호부에 내 연락처에 그 친구를 등록했을 뿐인데 어떻게 카카오에서 알고 친구가 될까요? 한번 얘기해 보실 분 있으신가요? 어떻게 알고 할까요? 걔네들이 그럼 내 전화기를 들여다보는 거 아닌가? 예, 윤정희님 말씀. 우리가 다 처음에 승인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이제 그러니까 승인을 했기 입력할 때문에 때 걔네가 내 전화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한 번도 의심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워낙 뭐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냥 100%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무슨인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 말씀만 끝나면 아멘 하니까 저기 전 모씨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를 믿고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해야지 그냥 습관적인 아멘 하면 아멘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그런 의심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은 카카오톡에서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오고 카카오톡에서 내 전화를 들여다본다 그러면 얘네가 전화번호 말고 다른 것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내 카카오톡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는 어디에 저장이 될까요? 1번 내 전화기에, 2번 구글에. 1번, 2번 중에서 1와 2 손들어 보세요. 표시해 보세요. 해보세요. 1이나 2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그냥 1번 내 전화기, 2번 구글. 어디에? 들으시려니까 왜 안 들어? 손가락으로 표시하시라고. 나라님 손 안 올라가요? 이렇게? 1번.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전화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1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고 일부가 1번에 들어가 있어요. 전화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전화기에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라라님이 전화기를 잃어버렸어. 그럼 새 전화기를 샀어. 그럼 옛날 전화번호 다 없어지겠네? 그래야 되잖아요. 내 전화번호가 내 전화기에 저장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전화기를 잃어버렸으면 옛날에 수첩에 적어놨는데 수첩 잊어버렸으면 전화번호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전화기를 바꿀 때 그건 바꿀 땐 걔네들이 뭐 해주는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뭐 이렇게 옮기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중에서 분실했던 분들이랑 있었다 그러면 분실했는데 전화번호가 다 살아있네 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일부는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전화번호가 내 전화기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증거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게 재밌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이과 출신들이에요. 이런 거 얘기하면 그런 얘기 말고 그냥 너 빨리 결론만 얘기해. 어디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 안 잊어버리세요. 제가 암송을 할 때도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것처럼 안 해요. 이해를 하고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암송해서 금방 빨리빨리 외워요. 어쨌든 전화번호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의 전화에 들어가 있으면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 전화기를 잃어버렸을 때 전화번호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전화번호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지메일을 주로 쓰고 있다 그러면 구글에 아니면 무슨 다른 메일을 주 메일로 쓰고 있다 그러면 그쪽 그 서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에 가입을 할 때 당신의 연락처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합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죠? 카카오톡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무슨 앱들에서 하나 가입하면 그런 거 물어보죠.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전화기를 걔네들이 들어와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전화번호 연락처가 구글 어딘가의 서버에 이렇게 있는데 그걸 내가 검색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걔네들은 그것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갖다가 만약 카카오에서 데이터를 팔아먹는다든가 이건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의 강력한 그런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철저하게 막아지니까 그건 안심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화는 구글 서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얼라우드 했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주기적으로 그 서버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네? 그러면 그 사람을 자기네 서버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카카오 가입해 있어. 그럼 이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그 서버를 검색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루틴이 빨리 나를 검색하는 순간이었으면 빨리 올라가지만 그게 시간이 조금 아까 검색하고 나면 나한테 돌아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카카오톡에 유저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떤 경우에는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새로 사람을 하나 입력하면. 있었어요, 이제? 네? 이 정도 이해하면 어디 가서 잘난 체를 좀 할 수 있잖아요. 야, 너 왜 카카오톡에 그렇게 되면 그 저랑 똑같이 물어보는 거야. 이게 전화가 어디에, 전화번호가 어디에 돼 있을까? 막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굴 가르치실 때도.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끄떡끄떡 하셨듯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렇게 그 사람하고의 그런 공통점을 가져서 이제 아예 재밌다. 이제 그중엔 재밌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주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반짝반짝하는지 아세요? 이제 내가 이거 빨리 가서 써먹어 친구한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으세요. 그래서 이제 서버에 카카오톡에다가 내가 연락처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이제 아까 카카오톡에서 그 구글 서버를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니까 내 연락처에 집어넣으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카카오톡의 친구로 된다. 이해하셨죠? 네? 됐죠? 그래야 됐죠? 이제 그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방법이었어요. 그 이제 이 방법은 어디에 많이 쓰시면 좋으냐면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많이 쓰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어떤 모임을 하고 있는데 교회 내 모임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어떤 남자가 여자분들 이제 다 아시잖아요. 뭐 얼굴만 보면 알죠.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자꾸 보는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싫어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우리 카톡하게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싫은데 전화번호 알려주긴 싫단 말이야. 근데 그 여러 가지 상황상 싫어요 할 수도 없어요. 싫어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자분들이 지혜롭게 이런 방법을 쓰세요. 카톡 하시려고요? 그러면 이제 카톡 그러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 친구 찾기를 여기서 한국에 계신 분을 카카오톡은 아까 저는 이제 카카오톡에 이 제일 밑에 있는 요것을 메뉴라고 부릅니다. 메뉴. 근데 카카오톡의 이 첫 번째 메뉴가 내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 마우스를 엉뚱한 마우스를 가지고. 카카오톡의 첫 번째 메뉴가 요게 첫 번째 메뉴예요. 카카오톡에. 이 첫 번째 메뉴는 친구예요. 그쵸? 왜안 움직이나? 카카오톡의 첫 번째 메뉴는 친구예요. 마우스보다 그냥 이해하세요. 제가 손으로 할게요. 마우스 여기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 누르면 친구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뉴를 하면은 채팅이 나오죠. 그렇죠? 세 번째 메뉴는 친구 찾기예요. 네 번째 메뉴는 더보기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정한 거예요. 메뉴에서 제가 친구로 들어가세요. 그럼 친구고, 이제 뭐 세 번째 메뉴인 더보기로 들어가세요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의 카카오톡에는 이게 첫 번째에 있어요. 친구에. 한국의 카카오톡에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다른 나라의 한국 말고 다른 나라의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은 그 QR코드가 세 번째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거고 또 다 외부에 계신 분은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위에 QR코드라는 게 있어요. 제일 위에. 그쵸? 네, QR코드. 그래서 QR코드를 이렇게 누르세요. 여러분들 요즘 뭐 어디 가서 QR코드 찍으라 그러면 QR코드 이걸로 찍어도 돼요. 카카오톡 이 QR코드로. 그러면 카카오톡 QR코드를 누르면 뭐가 나오게 돼 있냐면요. 카메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가. 네? 카메라가 나오게 돼 있고 이제 요거는 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요 밑에 메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메뉴 중에서 뭐냐면은 이 내 프로필이라는 거야. 내 프로필.
제가 오늘 공부할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도 뭐 적어놓고 합니다.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내 프로필을 누르면 뭐가 냐면 내 QR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얘기가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다른 걸 가지고 할게요. 제가 늘 스마트폰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한국의 폰은 어떻게 되냐면 친구를 누르고 그 다음에 뭐를 눌러야 되냐면요. 친구의 두 번째 거에 이 위에서 두 번째 거에 사랑 그림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걸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저기는. 그러면 QR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QR 코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QR 코드를 해서 내 프로필을 눌렀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QR 코드가 나왔어요. 그죠? QR 코드가 얘는. 그리고 얘를 제가 QR 코드를 아까 눌렀더니 이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그쵸? 이게 저 카메라가 나왔잖아요. 카메라를 그 QR 코드 위에다가 이렇게 대면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는 QR 코드인 상태 요거, 그리고 하나는 카메라인 상태에서 카메라를 그 위에다가 이렇게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갖다 대기만 하면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미 친구가 돼 있는 사람들은 1:1 채팅이라고 나오고 친구가 아닌 사람은 친구 추가라고 나와요. 그래서 누르면 친구가 추가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친구 추가가 된 사람은 전화번호를 몰라도 친구 추가가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는 제일 빨리 친구가 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QR코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 사람은 거기에서 내 프로필을 누르고 한 사람은 그 카메라에서 그 위에 그 QR코드에다가 이렇게 대기만 하면은 탁 그 자리에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빨리빨리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요걸 설명하고 제 QR 코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이거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연습을 시켜드리죠.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QR 코드로 친구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연락처로 추가가 있어요. 전화번호를 알았을 때는 이게 제일 요긴한 방법이에요. 연락처로 추가, 이게. 전화번호를 알았을 때.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전화번호를 알았을 때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의 연락처에다가 전화번호를 입력하시죠? 저는 거기다 입력하지 않고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여기 카카오톡에서 연락처로 추가에다가 여기다가 입력을 해요. 왜?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입력하는 거냐면은 카카오톡의 서버에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아까는 어디에 입력했어요? 입력하면은 구글에서가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이것을 스캔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얘가 정규적으로 와서 이걸 얻어가는. 근데 이거는 카카오에다가 내가 바로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즉시 친구가 돼요. 즉시. 예? 여기다가 위에서 똑같은 거예요. 위에서 친구 이름에다가 홍길동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밑에 있는 것은 국가번호예요. 미국 사람 경우엔 1번 아니면 이제 거기를 타치하면은 이제 한국의 경우는 여기 리퍼블릭 코리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한국은 82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010 뭐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대시 없이 숫자만 입력하라니까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돼요. 위에 확인 누르면 그 사람이 친구면 그 사람이 카카오톡을 하고 있으면 바로 친구로 떠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카카오톡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떠요. 유효하지 않은 번호입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톡을 하는 사람이면 여기서 바로 친구가 되고 그 다음 화면이 뭐가 나오냐면 이 번호를 연락처에도 저장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연락처에.
그러면 거기서 저장, 그러면 여러분들의 연락처에 이 번호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여러분들은 거꾸로 하셨죠. 저랑 순서를 다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연락처에다가 입력을 하는데, 저는 카카오톡에 연락처로 추가에다가 먼저 해서 바로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화번호부에다가 저장을 했다고요. 여기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락처를 아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세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경우에요. 한 50년 만에 친구를 찾았어요. 한국에 있는 전화번호를 어떻게 해서 알았어요. 그러고 나면 그냥 정말 1초라도 빨리 연락을 하고 싶은 거예요. 1초라도 빨리. 50년을 어떻게 기다리셨는지 몰라도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1초라도 빨리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결과가 쓸쓸한 경우 많아요. 자기는 막 반가워가지고 해서 카톡으로 뭐 했는데 그쪽에서 대답이 시원찮아. 그럼 막 너무 서운해합니다. 여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요, 그 만약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갑게 저거 하시면 일단 반갑게 맞이하세요. 나중에 돈 빌려달라 그러면 그거야 뭐 그때 가서 기술적으로 잘 거절하시고. 저쪽에서는 너무 반가운데 여러분들이 안 반가운 척하면은 그건 막 너무 실망하는 모습이 보여요, 제가.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연락처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이디로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아이디 아세요? 아이디? 여러분들 카카오톡 아이디 아세요? 네?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카카오에서 만들어준 거 아니라 여러분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다가 아이디 그 입력할 때. 근데 카카오톡을 하도 오래전에 했고 예전에 또 내가 하지도 않아서 아이디 없는 분들도 있어. 아이디 없으신 분은 거기다 아이디 새로 만드시면 돼요. 아이디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이디 추가로 친구 추가하는 게 있어서 아이디 추가를 해서 하면 그 친구의 아이디를 넣는 거예요. 제 아이디가 자슈아 7231예요. 제 아이디가 자슈아 7231.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찾아보면. 네? 모자 쓰고 이 사진은 뭐 누가 이렇게 그냥 뭐 우리 음악회 하는데 찍어준 사진인데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뭐 이거 오래된 사진 아닙니다. 뭐 한 2년쯤 됐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슈아 7231야 나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할 줄 알면, 예?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식으로 하면 자슈아예요. 자슈아가 그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조수아라고 읽던데 조수아든 자슈아든 이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제 영어 이름입니다. 자슈아. 제가 미국에 갈 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선배 형님이 너는 정말 여호수아 같은 애야. 거기 가서도 너는 아주 그냥 씩씩하게 잘할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저한테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때 자슈아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자슈아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의 그것은 여러분들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를 가지고 추가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흔드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거 빠졌어요. 전화기 이렇게 가지고 여기에 쉐이크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같이 흔들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친구가 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능이 뺐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다 흔드는데 어떤 사람만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많이 흔들어 가지고 했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친구가 되는 방법을 몇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벌써 그래도 몇 가지 했죠? 4가지인가 했죠? 전화번호 그냥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저기 QR코드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다이렉트로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아이디로 입력하는 거. 4가지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는 카카오톡에서 아주 잘 쓰셔야 돼요. 카카오톡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어제 저는 그 기본이라는 것을 이 정도는 다 알겠지 그랬는데 오늘 그분들이 모르는 걸 보고 이거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구글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구글에 대해서 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 적그리스도 얘기하고 할 때 이제 제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잘하면은 구글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워낙 구글에 대한 의존도들이 높으니까 저만 해도 지금 구글에 대한 의존도가 뭐 저한테서 구글 빼놓으면은 뭐 정말 한 50% 이상은 50%가 뭡니까? 한 70%가량은 뭐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도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기도 합니다. 제 마우스가 왜 갑자기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도 이걸 올려놔서 그렇군요. 제 태블릿 위에다가 이걸 올려놨더니 뭐를 올려놨더니 말을 안 들었습니다. 참고자들 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에 구글의 의존도에서 여러분들이 구글 렌즈라는 앱을 써봤다. 손 들어보세요. 구글 렌즈. 나 구글 렌즈라는 앱을 안다.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 렌즈 앱을 깔으십시오.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렌즈. 렌즈는 LENS예요. 한국말로 써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이스토어에서 아까 제가 돋보기 앱 깔았는데 못 썼어요. 구글 렌즈 GOGLELENS 이렇게 생긴 앱이에요. 이렇게 생긴 앱 구글 렌즈. 그래서 이거 하나 깔으십시오. 이거 써먹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열기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열기를 누르면 밑에 번역이라는 것도 나오고 밑에 번역이라고 나왔죠. 번역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지금은 검색이네요. 검색, 과제, 쇼핑, 장소, 음식점 별게 다 있습니다. 실제로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부터 얘기를 하면은 번역은 만약에 제가 어떤 문서를 이렇게 비치면은요. 문서를 이렇게 비치고 이거를 하면 갖다 대면은 번역이 돼요. 이게. 그렇죠? 예? 이게 원래 무슨 내용이었냐면 보세요. 제가 손으로 쓴 건데도 원래는 뭐였었냐면 구글 렌즈 영어로 구글 포토, 구글 킵,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거였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번역에다가 갖다 대니까 얘가 바꿔줬죠. 구글 렌즈 한국말로 바꾸고 구글 포토 구글을 바꿀 건 없으니까. 그다음에 구글 킵도 바꿀 말이 없으니까 그냥 킵으로 했네. 오토도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바뀌어. 제가 손으로 쓴 것도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스마트 플러그 하는 거 보니까 신기하네. 제가 손으로 그렇게 뭐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책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그냥 바뀌겠죠? 영어 책 갖다가 이렇게 하면 텍스트 번역이 되겠죠? 그렇죠? 이해하셨나요? 네, 이렇게 끄떡끄떡 해주셔야 제가 알았다고 넘어갑니다. 번역이에요. 이건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바꾸고 싶은 언어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텍스트, 이건 더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것을 글씨로 그냥 인식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책을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왜 내 주위에 지금 책이 안 보일까? 저 옛날에 책 무지하게 보던 사람인데 요즘은 정말 책 읽을 시간이 없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얘가 그냥 텍스트로 이 사진을 찍어버리면은 이게 텍스트로 기억이 되는 거야. 텍스트로 텍스트로 이제 추출이 돼서 기억이 되는 거야. 이걸 찍으면은 제가
이렇게 찍으면은 이게 지금 전체선 또 걸렸군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게 글씨로 바뀐 거예요. 예? 글씨로 얘가 이것을 이것도 번역까지 해가지고 바꿨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서를 얘가 이거를 읽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을 내가 인쇄되어 있는 걸, 책이든 뭐든 인쇄되어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찍으면 얘가 텍스트로 읽어주는 거예요. 텍스트로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거 특별히 목사님들한테는 엄청나게 유용한 기능들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가 있냐면 여기서 보세요. 텍스트로 이것을 만들어주는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찍으면은 이 화면에 제가 지금 전체 선택을 했죠. 그럼 여기 나오죠. 텍스트 복사라는 거 있죠. 그래서 텍스트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다른 데다가 붙일 수도 있는데 그 옆에 컴퓨터로 복사가 있어요. 컴퓨터로 복사. 그래서 이 컴퓨터를 복사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너 무슨 컴퓨터니?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오케이? 그럼 저는 이제 이 컴퓨터의 이름이 EXIP예요. 제 선교회가, 제가 대표로 있는 선교회가 EXIP라고 그랬죠. 그래서 EXIP를 제가 선택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가 컴퓨터에 문서가 복사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재밌나. 그래서 이것을 제가 컴퓨터에서 지금 컴퓨터에서 씁니다. 만약에 제가 구글에 어떤 문서 하나를 해서 구글 문서 하나를 새로 만들기 해서 지금 여기다가 제가 붙여넣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 갔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거기서 쓰던 게 쓴 게 일로 들어온 거예요. 일로 붙여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 못 하시는 얼굴인데.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잖아요. 텍스트에다 놓고. 그래서 그 전체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찍고 전체 선택을 했더니 얘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복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복사라는 메뉴가 나왔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복사를 눌렀더니 제 컴퓨터가 내가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잖아요. 컴퓨터가. 지금은 제가 컴퓨터 하나밖에 안 쓰니까 여기서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 연결하면 뭐 제가 집에서 있는 뭐 데스크탑에서 쓸 수 있고 여러 개 쓸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거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를 눌렀더니 복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와서 제가 아무 데나 가서 컨트롤 V를 눌렀더니 아까 그 스마트폰에서 내가 복사한 그 문서가 여기에 바로 복사가 됐다고요. 엄청나게 이건 진짜 저도 깜짝 놀란 기능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게 제가 찍은 게 이게 제가 손으로 쓴 글씨잖아요. 그래도 비슷하게 썼죠. 지금 얘가 카톡 친구가 되는 방법. 손으로 글씨가 썼는데도 이걸 다 글씨로 읽어왔네. 구글 렌즈, 구글 포토, 구글 킵, 안드로이드 오토. SUS는 뭘까? SNS를 썼는데 SUS라고 했네. 하여튼 좀 비슷하게 글을 거의 잘 읽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쇄된 글을 하면은 굉장히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지금 스마트 렌즈 하고 있어요. 스마트 렌즈. 예, 다시 스마트 렌즈에 있는 기능은 이제 조금 더 나갈게요. 스마트 렌즈에 이제 그 중에 또 뭐가 재밌는 게 있냐면은 자, 지금 제가 스마트 렌즈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아까 두 가지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번역이었었고 그 다음에 텍스트였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색이에요. 검색은요 이제 여러 가지를 검색을 하는데 저는 서울 촌놈이라서 꽃이나 나무를 몰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느 정도를 모르냐면은 고추가 안 열렸는데 고추 잎사귀를 보고 고추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추가 열려 있으면 아 저게 고추구나. 가지가 열려 있으면 아 저게 가지구나 하지. 그 고추 또 나무라 그러나 하여튼 고추 뭐 풀인지 나무인지 하여튼 그걸 보고 고추라는 걸 몰라요 저는. 자랑은 아닙니다. 저 누가 안 해보고 정교사님은 모르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런 거 몰라요. 저는 서울 촌놈이라서. 근데 요즘은 얘 때문에 굉장히 편해졌어요. 검색 여기에서 구글 렌즈에서 검색을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비추잖아요. 나무나 꽃이나 이런 걸 비추면은 얘 이름이 나와요 밑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면 구글 렌즈를 쓰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네이버 렌즈도 있어요. 네이버에도 렌즈가 있어요. 네이버 렌즈를 쓰시면 돼요. 근데 구글 렌즈에는 주로 이제 영어로 나와요. 영어로 주로. 그래서 무슨 꽃 이름이 이제 잘 모르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영어로 구글이 영어니까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물을 이제 뭘 비치면 그 사물에 대한 거를 이제 뭐 해서 알려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옥수수 수염차를 찍었더니 광동 옥수수 수염차라고 나오네. 옥수수 수염차와 하늘 보리차 비슷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광동 옥수수차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방문을 해가지고 이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글 렌즈의 이 검색도 굉장히 좋은 저거예요. 그다음에 과제는 뭐더라? 과제 질문의 사진을 찍. 요거는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아마 진짜 무슨 학교에서 그런 과제 그 리포트 같은 그런 얘기 같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쇼핑은 아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면 이거 아마 쇼핑하는 대로 갈 거예요. 아마 쇼핑할 수 있는 대로 어떤 물건을 찍어서 그 비슷한 이미지로 쇼핑할 수 있는 그 밑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에 장소는 여기가 어디지? 그리고 큰 건물이라든가 뭐 어떤 특징적인 거 찍으면요 거의 장소 알려줍니다. 예? 제가 여기서 사문 이 안에서 이렇게 찍었다 그래서 문막이라고 알려주진 않아요. 비슷한 이미지를 보고 찾아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음식점도 음식점 뭐 그거 알려줍니다. 가서 이렇게 해주면 메뉴에서 요리를 가르치려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용도에 맞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면은 이제 내가 빨리 써먹어 봐야지.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집에 있는 꽃도 잘 이름 모르겠으면 한번 해보시고 우리 교회에 한국 학교를 그 교회 시작하면서 거의 1년 후에 이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1년 후에 교회를 사갖고 왔거든요. 이사를 왔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한국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교 앞에다가 이제 그 무궁화 그래도 한국의 꽃인 무궁화를 심었어요. 그래서 한국 무궁화도 사서 심고 이제 미국 무궁화라고 사가지고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쫙 해서 했는데 한국 무궁화는 1년도 안 돼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미국 무궁화라고 하는 것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아요. 훨씬 많아가지고 아주 꽃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미국 무궁화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구글 렌즈를 배운 다음에 제가 거기 가서 딱 찍었더니 무슨 달맞이 꽃이더라고. 그게.
녹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생기기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산에 가도 인터넷 되잖아요. 이거 전화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가시면서 이상한 식물이라든가 딱 보고 저기에 산삼인지 뭐 혹은 뭐 그런 건지 한번 찍어보세요. 야, 그러면 산삼이라고 나올 거야 아마. 귀한 거를 눈에 보고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행운을 잃지 마십시오.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까지 끝났어요. 구글 렌즈까지. 오늘 재밌는 거 많이 배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사진이 구글 포토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시죠? 구글 포토에. 네?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들이 지금 구글 포토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구글 포토는 어디로 들어가 보시면 되냐면은 스마트폰으로 보실 때는 이제 구글 포토 앱을 찾으시면 돼요. 자, 정신 차리세요. 전부 다. 제가 오늘 말을 나긋나긋하게 이쁘게 하니까 그러네. 이쁘게 하지 말고 좀 심하게 할까? 세게. 구글 포토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요즘 삼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구글이라고 모여 있는 그 폴더 안에 대부분 있어요.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구글 포토로 앱을 깔으셔야 돼요. 반드시 깔으셔야 돼요. 이 앱은 여기에 모여 있는 데 있어요. 구글에 이렇게 눌러 보면은 여기에 구글에 이제 포토 제일 밑에 이렇게 파란개비 같이 생긴 거 있죠. 그 구글 포토를 눌러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이 쫙 있어요. 네? 오늘 제가 이 다란이를 왜 찍었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사진이 다란이잖아. 왜 찍었을까 이거는? 이유가 있으니까 찍었겠죠? 딱 눌러보니까 오늘 여기에 얼음이 얼었어요. 그렇죠? 얼음 얼어 있죠 이거. 잠깐 요거 내가 어디다가 글 쓸 때 하나 써먹어야지.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찍어놓은 거예요. 위에 거는 더 진하게 얼음이 얼어. 이게 낮에 한 11시 그쯤 됐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굉장히 많이 얼었어요. 11시쯤에 이 정도가 얼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했죠. 내가 찍었을 때 사진을 찍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안 보니까 지금 제가 재미가 없네. 사진을 찍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사진은. 갤러리로 들어가죠. 그렇죠? 사진을 찍으면. 근데 제가 지금 뭘 봤어요? 갤러리를 본 게 아니라 구글 포토를 보니까 거기 있잖아요. 언제 구글 포토를 옮겨간 거야? 언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말씀하세요. 오늘 뭐 가족 같은 분위기가 10명 공부하는 건데. 아시는 분 얘기해요. 언제 구글 포토로 들어갈까요? 예, 김재복 성교사님 말씀해 보세요. 인터넷에 연결되는 순간에. 인터넷에 연결되는 순간에. 예, 다른 분은 또 정확한 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다른 분은. 네. 구글 포토를 열고 사진을 찍으면 그 순간에 바로 구글 포토로 들어갑니다. 구글 포토를 열었을 때 옮겨간다고요? 언제 옮겨가냐고.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 구글 포토로 언제 옮겨가냐고. 아까 우리 김재복 성의사님이 말씀하신 게 비교적 맞는 답인데 제가 정답이라고 답을 100점이라고 드릴 수는 없어요. 뭐냐면 첫째는 인터넷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와이파이에 연결돼 있을 때 와이파이에 연결되고 언젠지는 몰라요. 그 순간인지 하여튼 다음인지 어느 5분 후인지 뭐 10분인지 그건 몰라요. 하여튼 와이파이에 연결되고 난 후에 이게 정답이에요. 와이파이 그 답이나 그 답이지 뭐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을 단어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단어 하나가 굉장히 뭐 다른 2단도 만들어내고 3단도 만들어내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말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난 후에 나도 모르는데 얘가 그 구글 포토로 옮겨간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요. 와이파이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다 와이파이가 다 있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 와이파이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집에 컴퓨터 없는 분들은 그 한 달에 몇십 불씩 여기는 얼마 되는지 몰라도 그거 왜 내세요 와이파이.
우리 장모님 90살 되셨는데 그 집에 제가 내일 며칠 후부터 이빨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 집에서 다니면 좋아요. 편하게. 어머니가 뭐 90이지만 해주시는 밥 얻어 먹고 며칠 가서 있으면 좋은데 제가 거기를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집에 와이파이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일을 못 해요. 그렇다고 제가 와이파이가 없으니까 이제 임시로 와이파이 도시락 이런 거 아세요? 이제 선교사님들은 좀 아실 거예요. 외국에 나갔다 온 사람들. 그 와이파이 도시락 있는 걸 또 주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며칠 쓰다가 반납해야 되고 그것도 복잡해가지고 아유 차라리 그냥 1시간씩 더 왕복 2시간씩 더 운전했지 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가봐야겠고. 어쨌든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 와이파이가 없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막 찍어도 와이파이, 집에 와이파이가 없죠. 교회라도 다니시면 교회에서 가면 와이파이라도 교회에서 연결이 되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와이파이 연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사진은 포토에 안 올라가 있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사진이 구글 포토에 올라가 있으면 사진을 잃어버려도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카메라 잃어버려도. 근데 카메라 잃어버리면 그분들의 사진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구글 포토는 여러분들이 지메일을 하나를 가질 때마다 구글 포토가 하나씩 생겨요. 되게 좋네. 그럼 나 지메일 10개 만들면 구글 포토가 10개네. 이런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구글 지메일은 하나만 쓰세요. 하나만. 왜 그러냐면은 어떤 분들 구글 포토에 보면은 1년치, 2년치 사진이 왕창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그게 다 있나.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개념을 알았을 때는 지금은 아시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개념을 아는 지금 현재 지메일을 사용하는 거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그거를 계속 하나를 사용하고 있었으면 그때서부터 사진은 있어요. 근데 만약에 5년 전에는 다른 지메일을 사용하고 있었어. 그러면 그 사진은 다른 지메일에 거기에 포토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메일에 보면 그 사진은 없다니까. 지금 구글 포토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A라는 걸 쓰다가 B라는 걸 쓰다가 다시 A라는 걸 쓰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한 2년 사이가 거기에 사진이 2년 사진은 한 장도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구글 포토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 중에 상당한 퍼센트지가 선생님, 내가 사진이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사진을 전화기가 망가져가지고 아니면 전화 뭐 어떻게 돼가지고 그 사진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게 저한테 온 전화의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러죠. 내가 예수님이니까 죽은 걸 살려달라 그러는데. 근데 그러면서 물어봐요. 지메일 아세요? 비밀번호랑 아세요? 그러면 이제 안다 그러면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를 꼭 살려주면 선생님이 달라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한 2만 불 주실래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거면 2만 불 달라고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그 사람 지메일이 뭐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봐야만 알잖아요. 그래서 해서 다행히 내가 내 컴퓨터에서 지메일을 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그랬더니 돈 얘기는 하나도 안 하더라고. 돈 얘기 하나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2만 불 주신다며요. 그랬더니 제가 웃으면서 저도 안 받겠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내가 굉장히 어렵게 했으면 2,000불이라도 줬을 거야. 굉장히 내가 뭐 어렵게 하고 했으면 내가 힘든 과정이 없는데 너무 쉽게 했잖아요. 그냥 지메일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있네요. 그래 해주니까 그래서 그때 그걸 느꼈습니다. 복음도 이렇게 쉬운 거라서 안 믿는구나. 너무 쉽게 하니까 가치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원래 돈을 뭐 주려고 생각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모르고 제가 준다고 그거 받겠어요. 그럼 나중에 저는 아주 사기꾼이라고 소문나게 그분이 구글 포토라는 걸 나중에 누구한테 배웠으면 저게 선교사를 빙자한 사기꾼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거의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 흉내 한번 내보시죠. 네? 죽은 사진들을 한번 살려주는 흉내 한번 내보세요. 이런 것도 재미있는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100% 다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진의 카메라의 설정 보면은 화질을 구분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건 안 하겠습니다. 화질을 구분하는 부분인데 이따가 카메라에 들어가서 설정을 보시면 화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원본으로 해놓으시면 안 돼요. 예? 사진에 원본으로 해놓으면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사진인데 그것은 사진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사진을 고화질로 하세요. 원본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해놨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저장되냐면 구글 포토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요. 원본 사진은.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구글 드라이브 아시죠? 지금 구글 드라이브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도 주고 구글 포토도 줬잖아요. 구글 포토는 무제한으로 사진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글 드라이브는 여러분한테 15기가밖에 안 줬어. 근데 원본으로 사진을 올리면 그 15기가에 다 올라가고 15기가가 차는 순간부터 사진을 저장을 못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사진들이 저장 안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선상 교수님, 이건 정말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이건 진짜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또 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 이름 얘기 안 할 거니까 뭐. 중국에 들어가서 뭐를 불법으로 촬영을 해왔어요. 무슨 기계 장치인가 뭔가 뭐 회사를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촬영하지 말라는 걸 몰래 찍어왔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사진이 한 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근데 구글 포토에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구글 포토에 없었어요. 왜? 그 사람이 사진은 많이 찍었는데 동영상도 찍었다고 하는데 카메라에 보니까 원본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이 넘으니까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가 꽉 차니까 거기다 저장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글 포토에 사진을 올리려고 그러면 카메라 설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뭘로? 원본으로가 아니라 고화질로. 고화질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고화질이에요. 화질이 높은 거예요. 그걸로 하셔도 충분한 거예요. 그걸 욕심으로 원본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사진 작가들 이런 사람들은 필요하겠죠. 아주 몇 미터짜리를 인화하려고 그러면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건 화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진을 가로 세로 한 1m, 1m만 인화하려고 그래도 그거는 아주 화질이 좋아야만 되니까. 여러분들 그 의미 아시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는 저화질로 연속극을 봐도 아주 예쁘게 잘 나오는데 똑같이 저화질로 그걸 갖다가 TV에 연결시키면 흐려지고 큰 TV에 연결시키면 아주 옛날 비디오 보는 식으로 화질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화질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카카오톡이래. 저기에 포토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사진에 고화질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카메라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컴퓨터에서는 제가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요. 조금 아까 또 안 된다 그러니까 올려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또 올려놓고 있어요. 컴퓨터에서는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이제 구글에 들어가셔서 이제 구글로 접속을 하시면 여기에 오른쪽에 점 9개 있는 거 있죠? 여기서 이제 구글 사진으로 들어가세요. 포토로. 구글 포토로 들어가면 이제 사진들이 쫙 나오는데 보세요. 이제 오늘 강원도 원주시에서 이거 원주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내가 그 카메라에 내가 위치를 표시하겠다 하고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 위치 표시를 꺼놓으면은 이런 건 안 나와요. 네, 이렇게 위치 표시는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어디서 사진 찍은지를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진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사진들이. 근데 저한테는 이런 게 많죠. 이건 이제 제가 그 카메라 제 스마트폰을 그 하드 카피한 거예요. 그 슬라생 쓰려고. 오늘 슬라생 내용이 요 사인 이렇게 사인해 가지고 요 사인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다가 서류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아주 필요한 거예요. 오늘 슬라생 꼭 보세요. 조금 아까 제가 올려놨는데.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를 이제 여기 검색란이잖아요. 돋보기인데 검색란을 꾹 누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사람 얼굴이 나왔어요. 쫙. 내 사진에, 내 구글 포토에 한 번이라도 찍혀 있는 사람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찍힌 사람. 얘가 제 아들이에요. 큰아들이에요. 제 큰아들을 한번 볼게요. 한별이에요. 얘 이름이. 많이 늙었구나. 머리가 많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고 제 아들, 큰아들. 생일 때 찍은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대학교 석사학위 받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진 중에 이거는 제가 그 선교사 임명장 받을 때입니다. 제가 양복을 입으면 이렇게 늙어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늙어보면요 신뢰도가 떨어져요. 갑자기 웬 할아버지가 와서 IT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IT는 막 한 40대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갔다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 교회 갈 때도 양복 안 입고 갑니다. 강의하러 갈 때 자켓에 청바지 입고 다닙니다. 얘가 둘째 아들이네요. 얘는 장가 안 갔어요. 애들이 둘 다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등치들이 좋습니다. 갑자기 제가 오늘 가족 다 자랑하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들이 찍혀 있는 사진만 다 나온 거야. 그래서 애들이 재밌죠? 이 라스베가스예요. 여기 라스베가스 무슨 호텔인가 그래. 여기가 그 유명한 그랜드 캐년이네요. 그랜드 캐년. 이거는 우리 아들이 제일 살쪘을 때 제가 얘가 한국에 와가지고 얘 데리고 둘이 여행 다닐 때예요. 좋은 아빠 코스프레도 좀 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강화 고인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강화에 있는 고인돌.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던 그 고인돌입니다. 얘 데리고 많이 다녔네요. 얘 옷이 바뀐 거 보니까 내가 강화도 데려갔었고. 하여튼 이렇게 사진들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기를 누르면은 쫙 이렇게 사진들이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놀랍게 구글 포토에서 벌써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산이라고 치시면은 산의 사진만 나와요. 영어로 여기 세팅이 되어 있는 분은 마운틴이라고 치셔야 돼요. 여기 산이라고 치면 산 사진만 나옵니다. 이게 우리 교회예요. 이게 우리 교회인데 여기는 교육관만 찍었네요. 제가 교회 여기 이제 이쪽에 본당인데 교회 저 뒤에 산에 눈이 있죠. 이게 지금 4월 달 사진인데 4월 사진인데 산에 눈이 있어요. 저 산이니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얼마나 재밌잖아요. 여기는 야자나무가 있는데 저 산이 이렇게 보이고 이게 우리 동네는 이렇게 삽니다. 제가 제일 높은 산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산이에요. 여기가 지금 제가 참 많이 가던 곳인데 여기 높이가 샌안토니오 마운틴 발디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션이 1064피트예요. 1064피트면은 3046m인가 그래요. 3040m. 백두산보다 300m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하도 불어가지고요. 여기는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한 방향으로. 바람이 얼마나 센지.
여기까지는 한 이 정도의 나무가 있는 거 보면 한 7, 8천 피트밖에 안 돼요. 한 8,500 이상 올라가면 나무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산에 관한 사진만 나오는 거야. 또 아까 누구 사람 하면 사람만 사진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어디다가 사용하시면 되냐면은 그런 거 있죠. 누구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그냥 찾으려고 하루 종일 애쓰지 말고 그 사람 얼굴 딱 하면 그 사람 찍은 사진 다 나올 거예요. 아니면 이제 장소를 기억하세요. 아까 제가 거기서 그때 제가 제 아내하고 작은 아들하고 이제 큰아들 결혼을 한국에서 했는데 그때 결혼식 끝난 다음에 전국 일주 여행을 했는데 경주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 그래요. 그럼 경주라고 치면 경주 사진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해서 사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다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에브리바디가 구글 포토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용 못한 거예요. 되게 웃기죠? 사실은 이제 저를 만난 것은 누구의 은혜다? 네? 몰라요? 네, 저분의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많이는 아니라 그냥 조금 한 2, 3도 정도 이렇게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잘 하셔서 이제 잘 사용하게 하십시오.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도 잘 사용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배워서 나 혼자만 알게 하지 마세요. 자, 오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메시지 하나 보냈죠. 여러분들한테 다 받으셨죠? 그 미국 슬라생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좀 나눠서 오늘 좀 해라고. 내가 오늘 솔직하게 이거 테스트 해본 건데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3사람 늘었어요. 제가 아까 온 사람 2사람 늘은 사람 말고 한 5사람 정도 늘었는데 4사람, 6사람이 늘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2분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라님하고 우리 이 목사님하고 하셔서 그 사람들이 늘은 거예요 오늘? 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300 몇십 명은 한 명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제가 거기서 부탁까지 했는데 나를 조금 사랑한다면은 나한테 조금 미안하다 그러면 사람을 한번 하려고. 그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오늘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내기 한번 할까요? 제가 맘만 먹으면 이거 한 3,000명 만드는데 얼마 걸리는지 한번 할까요? 제가 그 유혹을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늘리게 하려고. 옛날에 제가 한 900명 됐었는데 그거를 다 줄여버리고 진짜 300명. 왜 300명이라고 한지 아세요? 제가 왜 300 몇 명에서 멈추고 있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기도원의 300명. 그래서 300명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제 착각이었다니까. 그냥 한꺼번에 3,000명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눠줄 걸. 왜 그걸 줄여서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는 사람 다 나가라. 그러고 제가 300명만 딱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용사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도 용사 아니더라. 그 사람이 저를 더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참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 여러분들만 하지 말고 늘세요 좀. 아니 좋다며요. 그 내용도 좋고 저랑 강의 들으면 좋다며. 그럼 좋으면 하셔야지. 왜 좋아서 안 하나 봐. 나 앞으로 강의를 그지같이 할까? 거기다도 글도 그지같이 쓰고. 좋긴 되게 좋대. 근데 왜 안 해주냐고. 이 중에 목사님들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 말이 안 돼. 목사님들이 성도들도 있고. 제가 그거 늘려가지고 무슨 돈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제가 그건 사람 수 늘려서 제가 돈을 더 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런 건 또 잘하세요. 돈 내라 그러면 잘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로 목표를 100%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제가 3,000불 초과 달성한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미국으로 돈을 체크를 보내신 분들, 그러니까 수표를 미국으로 집으로 보내신 분들이 있어서 100%가 넘었어요. 근데 중지하지 마시고 200% 되면은 뭐 더 300% 되면은 더 좋은 데 쓰잖아요. 아까 오신 분들한테 제가 간직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3,000불 만든다고 그랬더니 3,000불이 들어왔는데 제가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10,000불 만들라고 할 걸. 그러면 하나님이 10,000불 주실 텐데 내가 3,000불이라 그랬더니 였다 그러고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 그럼 막 처음부터 10,000불이라 그러지. 왜 자식 주고 쪼잔하게 3,000불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예? 저는 요즘 깜짝 놀랐는데 제가 말한 대로 돼가지고 제가 진짜 말하는 대로 되거든요. 내일 오세요. 제가 어떤 게 요즘 이런 간직은요. 지금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 5달 동안에 10개도 넘어요. 그 당사자가 여기 계신 김은석 선교사님이에요. 김은석 선교사님 제가 무슨 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옆에서 잘 보고 계세요. 제가 막 밥 사주고 할 때 잘 드세요. 그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돈 쓰면 한 10배씩 하나님이 주시거든.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다 나누세요. 이거 하면 없어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없어지긴 없어져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100불에서 50불 쓰면 50불 없어졌잖아.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면 나는 그냥 채워줄 걸 믿는다. 목표가 거기 아니라 그냥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채울 테니까. 근데 지금 그걸 내가 나누면 채워주시는 게 한 10배쯤 되시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거죠. 재미도 있어요. 신나요. 자, 또 딴 얘기 했네. 자, 할 건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포토는 뭐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했으니까 그 강의 더 저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모 앱은 여러분들이 구글 킵을 꼭 쓰세요. 구글 킵. K-E-E-P. 구글 킵. 그거는 아주 무료 앱인데 굉장히 좋은 메모 앱이에요. 그거를 메모 앱을 지금까지 안 쓰시던 분들은 뭐 에버노트 쓰시던 분들은 그냥 에버노트 쓰세요. 근데 에버노트가 요즘 구글 킵 때문에 에버노트는 유료거든요. 무료는 굉장히 작아서 못 써요. 에버노트는 유료로 한 70불 정도 해요. 근데 이 구글 킵 굉장히 좋아요. 구글 킵에 기능도 많고 그러니까 구글 킵을 쓰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나 2016년 이후에 나온 차를 타고 다닌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2016년 이후에 나온 차. 예. 김 선교사님, 김재욱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어떤 차 타고 다니시나요? 저는 현대 그랜저 타고 다닙니다. 네, 현대요. 예. 자,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걸 쓰고 계시나요? 안 안드로이드 쓰고 오토를 있습니다. 쓰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고 있다. 아니면 나는 그럼 오케이. 나는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지금 2016년부터 특별히 현대자동차, 현대차나 기아차는 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을 쓰시죠. 스마트폰으로. 장로님 내비게이션 쓰시죠. 그럼 내비게이션은 어디다가 놓아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어디다가 놓고 쓰세요? 차 운전. 차에 거치대에 놓고 씁니다. 네, 그렇죠. 거치대에 놓고 쓰면은 그거 불법이죠. 한국에서는 불법 아닌가요? 한국에서도 불법일 거예요. 그럼 불법 거치물에 속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의 안전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그 거치대 있던 게 나를 때릴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불법이에요, 원래는. 경찰이 단속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안드로이드 오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여기에 이제 그 충전 케이블 있죠? 충전 케이블을 어디다가 차에다 꽂냐면 차에 USB라는 포트가 있어요. 차에 이렇게 보면은 USB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꽂으시고 스마트폰에서 삼성 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애플 카플레이 그 앱을 깔으세요.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앱이에요. 안드로이드 오토 제가 찾아볼게요.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앱을 그냥 여기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별것도 아니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것을 깔면은 제가 이게 차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화면에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화면 차에다 연결하면 다릅니다. 그러면 이 차에 연결하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들의 내비게이션이 여기에 나와요. 네? 여러분들 특별히 아마 한국에는 T맵이 한국 앱이죠. 그렇죠? T맵은 확실하게 될 거예요. 아마 다른 앱들은 제가 한국에서 테스트를 안 해봐서 제가 2016년 이후에 한국에 차가 없어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7인치 정도 되는 앞에 디스플레이가 있죠. 라디오 체크, 라디오 뭐 하고 거기에 나와요. 거기에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은 옆자리에 그냥 아무데나 올려놔도 상관없죠.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저기에 나온다니까.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제가 차를 살 때 작년뿐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차를 살 때 저는 차의 조건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는 게 1순위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작년이 아니구나. 몇 년 전에 하이브리드 카를 사기로 했어요. 제가 운전하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거리가 가스비 때문에. 그랬더니 가스라 그러면 가스차 타고 다닌다고 오해하실 텐데 미국에서는 가스라는 말이 가솔린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휘발유 차를 가스차라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LPG 차가 있어가지고 가스차 하면 가스로 오해하시는데 나중에 그냥 참고하세요. 미국에 가서 가스 넣는다 그러면 LPG를 넣는 게 아니라 가솔린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소가 영어로 가스 스테이션이에요. 가스 스테이션. 근데 그래서 하이브리드 카를 살라 하는데 하이브리드의 대명사는 토요다의 프리우스라는 게 하이브리드의 대명사였어요. 근데 토요다 차가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 돼요. 토요다 렉서스가 안 돼요. 2021년 모델부터 돼요. 그때까지 얘네들이 지네 걸 뭘 쓰겠다고 했더니 일본 애들이 이상해서 망한다니까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토요다만 그런 고집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제가 일제차 사지도 않겠지만 첫 번째 제외시켜 버렸어요. 그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현대 뭐 샀더라 나 현대 그거 있죠 현대 거 하여튼 뭐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거 사가지고 아주 잘 타고 다녔습니다. 작은 소형차 작은 차인데 Q자가 들어가는데 뭔지 모르겠대. 하여튼 그걸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제 내일부터 그거 쓰고 다니시면 되게 억울할 거예요. 지금까지가 내 차가 되는 거였었는데 이게 되는 거였었는데 누구도 나한테 가르쳐주질 않아가지고 이걸 안 쓰고 다녔다니까. 그리고 뭐 가끔 가다가 차에서 이게 스마트폰이 이게 굴러 떨어져가지고 저기 운전하다가 발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위험스러운 적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이야. 여름 되면은 날이 더우면 막 거기에 거치대 있던 게 거치대가 떨어지기도 하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하도 뜨거우니까 햇빛이 거치대에 붙여놓으면 다 떨어져요. 근데 내 차가 안 된 거면 어쩔 수가 없어. 그 기능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데 되는 건데 몰라서 못 썼으니까 얼마나 억울하신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죠. 알려줬으니까. 내일 오실 때 그렇게 집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또 방법을 또 여기 케이블, 예? 충전 케이블, 예? 충전 케이블 스페어 있는 거, 근데 충전 케이블 나쁜 거 쓰지 마세요. 충전 케이블 스페어 있는 거 있으면 사고 아니면 집에서 쓰는 충전 케이블이라도 해서 여기다가 꽂고 이제 그 차에다가 어디다 꽂으라고요? 차에 USB 거기다가 꽂고 차 여기다가는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앱을 깔으세요. 안드로이드 오토. 안드로이드도 있고 오토는 AUTO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앱을 설치하시면 내 차에서 그 다음에 스마트 저게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이걸 한국에서 해보지를 않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아까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T맵은 된다고 확실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미국에서는 다 되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구글 맵을 쓰기 때문에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구글 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했는데 올해부터인지 작년부터인지 안드로이드 오토가 된다 하는, 한국에서도 된다 하는 기사를 제가 봤고, 그래서 내가 그거 가르쳐 줘야지 그랬는데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어서 여기서 안드로이드 앱은 제가 한국에 나온 이후에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수혜자입니다. 근데 그게 현대차인 경우에는 2015년 소나타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그 되는 기종이 있어요. 2016년부터는 현대차들은 다 돼요. 2016년. 그래서 그게 한국차가, 현대기아차가 그런 IT가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대 코나라는 차 있죠? 현대 코나라는 차. 그게 미국에서는 2만 몇천 불 해요. 미국에서 하긴 차가 2만 불 안 되는 차는 없어요. 2만 몇천, 2만 한 5, 6천 불 정도 되는데 미국에 그 들어와 있는 현대 코나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 HUD가 뭔지 아세요? HUD? 차에 관한 얘기만 해도 하루 종일을 해야 될 텐데 HUD라는 거 내 차에 달려 있다 손 들어보세요. HUD라는 것은 Head Up Drive라 그래가지고 앞에 유리창에 운전석 자리에서만 보입니다. 운전석 자리에서만 요만큼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운전석 자리에만 보이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비추냐면은 지금 현재 속도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의 다음 가는 길, 그러니까 다음번에 라이트 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에 아까 제가 전국 일주를 했다 그랬잖아요. 저희 누이가 BMW 그 제일 불 많이 나던 거 있었죠, 얼마 전에. 그 SUV 그걸 타고 다니는데 몇 년 전에 불 되게 많이 나던 거 있잖아요, SUV. 제가 미국에서 BMW를 못 탔는데 한국에 와서 그걸 탔어요. 누나가 야, 여행 갈 때 좀 편히 가라. 그리고 누나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그 누나가 되게 이쁘게 어렸을 때 정말 이뻤어요. 그래서 우리 누나의 그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우리 동네 선배들은 어떤 사람도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나 동네에서 왕이었어. 나보다 몇 년 선배들이 내가 얘기만 하면 다 누나 때문에. 막 꼭 하면 빵 사주고 편지 갖다 전해주라 그러면 빵은 다 얻어먹고 편지는 내가 읽어보고 다 찢어버리고 그 누나가 아주 잘해요 지금도. 근데 그 차를 줬어요. 그때 차를 주고 야, 이 차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크레딧 카드도 주고 현금도 2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교통카드 뭐 이런 거 거의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갖다 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 차에 저는 미국에서도 못 해봤는데 그 차에 HUD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저거 너무 많잖아요. 과속 카메라. 그럼 과속 카메라 뭐 100km 뭐 구간 뭐 구간입니다 이런 말 나오면 눈을 이렇게 밑으로 봐야 됐잖아요. 그전에는 그 계기판을 지금 내 속도가 얼마인지. 근데 이거는 고개를 그냥 빳빳이 들고 속도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헤드 업 드라이브에 헤드 업 드라이브, 네? HUD. 그 기능이 한국 차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차는 굉장히 고급 차에만 있어요. 근데 그게 코나에 있어요. 2만 몇천 불짜리 차에 자동차에.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지금 뭐라고 선전했냐면 SUV라는 말이 무슨 준말이냐면 스포츠 유틸리티 비어클이에요. 스포츠 유틸리티 비어클, 비어클이 자동차인데 스포츠 유틸리티 비어클에서 SUV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SUV 하는데 그 뭘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걔네들이 뭘로 선전하냐면 스포츠 유틸리티 비어클이 아니라 스마트 유틸리티 비어클이라고 선전을 해요. 현대 코나는 스마트 유틸리티 비어클이라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해요. 근데 진짜 스마트한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네요. 깜짝 놀랐어요. 2만 몇천 불짜리에 그게 있다는 게. 그 대신에 유리창 깨지면 돈 많이 비싸요. 앞유리 깨지면.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안드로이드 오토는 꼭 쓰세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 차에 없으면 모르는데 있으면 진짜 쓰면 편한 거예요. 그걸로 내비게이션 보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스마트폰 거치대 그 오래돼서 그런 기능 없는 사람들이 주시고 잘 써라. 나는 이게 안드로이드 오토가 있어가지고 나는 이게 필요 없어. 그러고 이제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SNS에서 혹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한 분도 안 계시네. 나라님 하세요? 제가 미국이나 한국에서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50대 이상 되는 분들은 거의 안 하더라고.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SNS가 대부분이 페이스북에 집중돼 있대요.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들이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 친구가 한 1000명 정도 될까? 안 했어요, 페이스북. 근데 제가 친구가 이제 그게 페이스북은 어떻게 친구가 되는 거냐면 친구의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친구 신청들을 해요. 친구의 친구들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얼라우드 하면 친구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목사님들이잖아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목사님들이니까. 하여튼 거기에 정치적인 얘기를 좌든 우든 정치적인 얘기를 업으로 삼 사람들을 그 글을 지우느라 그 사람들 친구를 해제하느라고 한 달은 걸린 것 같아요. 아직 저는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제일 싫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 얘기를 하고 천국 얘기를 해야지. 아니 어떤 사람은 뭐 그걸 가지고 순교한다고요? 나 미친놈이지 그게 목사야? 아니 그걸 순교라는 그 거룩한 말을 어디 지 정치적인 거기에 지가 목사도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성도들한테도 뭐 순교할 죽으래 그거에 목숨을 바쳐서 죽으라고 어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정치적인. 저는 아직 그런 사람 너무 싫어하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직 페이스북을 하기가 싫어.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페이스북을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연세 드신 분도 인스타그램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저는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 아들도 있고 제 조카 애들도 있고 뭐 이제 젊은 애들이 어떻게 하고 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서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LA에서 이제 방송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라디오 코리아에서 한 2년 반 정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라디오 코리아에서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나가는 금요일 날 그 시간이 제일 청취율이 높았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당연히 IT에 대한 얘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그랬겠죠. 그런데 제가 방송을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두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지만 방송을 오래 해서 좀 웃기기도 하고 좀 재밌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제 방송을 들으면 여러 사람들이 비즈니스 상담을 하러 이제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하면서 주로 상담을 많이 해줬는데 한 사람이 전화가 와서 했는데 아주 샌드위치 샵을 하는데 아주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어디야 시카고를 가시면은 유명한 게 있습니다. 갑자기 이름도 잊어버렸네. 필리 스테이크 버거인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제 거기에 고기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길쭉한 빵 같은 데다가 해서 해주는 건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LA에서. 근데 LA 한타운 한가운데 있어요. 제일 좋은 자리에. 그래서 가보니까 사이즈는 굉장히 적은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먹는 사람들은 좁아가지고 하는데 투고에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투고하는 저거 있죠. 여러분들 뭐 한국에도 그런 거 있겠지만 미국에는 그런 업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아예 줄 서가지고 있어. 그걸 이제 갖고 가서 배달해 주려고. 근데 그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보니까 왜 이렇게 잘 되나?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욕심을 부리고 나한테 그리고도 자기가 한국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저를
좀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만난 거였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거예요. 그거 인스타그램. 그 아들이 40살 됐는데 그 아들이 주로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지네 그 칠리 버거를 탁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스테이크 버거를 올리면은 그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럼 막 몇만 명이 그걸 팔로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과 할 때는 교통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하세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 중에 사역자들이 많으신데 그래야 사역자들이 젊은 애들하고 교통을 해요. 젊은 애들하고 교통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젊게 다가가세요. 네? 젊게 다가가셔야 돼요. 걔네들이 쓰는 말 괜히 훈계하거나 그러지 말고 얘들이 줄임말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면요 되게 재밌어요. 우리 저 목사님이 아니면 저 할아버지가 이런 말도 해내 그러고 되게 재밌어요. 오히려 애들 하는 말로 친근하게 다가가서 걔네들하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수단으로 좀 쓰세요. 걔들은 인스타그램에서 노는데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서만 놀지 마시고요. 페이스북에는 여러분들도 보시지만 맨 노인네들만 있잖아요. 페이스북에서 전 거기서 50 이하 된 사람들 거의 못 찾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60대 넘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그런 데서만 놀지 마시고. 그리고 목사님들끼리만 놀아서 뭐해, 그거 자기들끼리? 그거 나 참 신기하더라고. 거기서 놀지 마시고, 저쪽에서 젊은 애들 노는 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페이스북에서 좀, 내 자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친구하면요,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아빠는 저걸 하는 사람이니까, IT를 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당연하기만 하지만, 우리 아빠랑 나랑 인스타로 얘기해. 인스타로 뭐 해. 그러면 애들한테는 그것도 이렇게 어깨가 올라갈 일인가 봐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노땅이 아니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주 같이 해야 걔네들도 이해하고 걔들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걔들을 전도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SNS 하면 인스타그램 놓치지 마세요. 인스타그램 반드시 하세요. 그다음에 오늘 하나만 더 하고 이건 그냥 설명해 주는 거니까 할게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아니면 펜션이나 잡으려고 그러면 무슨 사이트에 들어가야 돼? 무슨 앱을 해야 되죠? 한국에서? 아시죠? 라라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국에서는 무슨 앱이 제일 유명해요? 몰라요? 어디 그런 쪽은 잘 안 다니셔봤나요? 아시는 분 있어요? 한국에서는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호텔닷컴이라고 있습니다. 호텔닷컴을 한국에서도 써요? 호텔닷컴은 전 세계적인 한국에서도 씁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야놀자예요. 야놀자라는 앱을 깔으시면 거기에는 호텔뿐이 아니라 모든 숙박업체들 다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들 펜션 구하고 하기에는 제일 좋을 거예요. 야놀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든가 특별히 미국은 제가 미국은 아니까 미국에서는 호텔닷컴을 쓰셔도 좋고 호텔닷컴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닷컴은 주로 호텔에만 치중돼 있는데 엑스페디아라는 게 있어요. EXPEDIA. EXPEDIA. 그거는 이제 비행기 티켓부터 시작해가지고 호텔, 렌터카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저는 주로 엑스피디아를 써요. 그래서 제가 전국 투어하고 할 때도 그 엑스피디아 가지고 계속 이제 무슨 일정을 정해서 무슨 호텔에서 며칠 날 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강의 끝나면 이제 내일 갈 때 그 동네 가까운 데까지 운전하기 위해서 지도 쫙 보고 찾아가지고 오늘은 한 5시간만 운전하고 밤에 12시에 들어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또 6시간 운전해서 목적지에 도착해야지. 그럼 막 그걸로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약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미국에 오시면은
라스베가스를 가시게 될 텐데 라스베가스에 뭐 도박하러 가는 게 아니라 라스베가스는 여러 이유로 가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어디야 그 그랜 캐년 갈 때도 라스베가스에 이제 뭐 들리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거기서 숙박 시설이 싸니까 그렇게 되는 좋은 호텔들이 이제 잘하면 싸거든요. 근데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호텔에 직접 전화해서 예약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호텔에 직접 전화해서 예약하는 사람은 스스로 난 할인을 안 하겠다 하고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너무 감동해서 한 10% 깎아줘요. 그러면 너무 신나가지고 10% 깎았다. 아까 얘기한 다른 양놀자라든가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면 50%도 깎을 수 있는데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호텔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돈 아껴서 선교비 지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익스페디아. 그리고 이제 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누님들하고 같이 놀러 갔는데 우리 그분이 나랑 띠동갑이니까 한국 나이로 77살 된 할머니가 이거 다 예약하고 가서 해야 될 일정을 시간대로 짜가지고 점심은 어디 가서 먹고 그 다음에는 통영에 가서 무슨 거북선을 구경하고 뭐 어디를 그걸 쫙 짜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정말 속으로 감탄을 해가지고 아무 이유를 제기하지 않고 그분을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해도 그렇게는 더 잘 못할 것 같아서. 자, 그러고 그런 거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난번에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거 꼭 하나 사서 쓰시라고. 그건 너무 편한 건데 이게 인공지능이라 그랬죠. 인공지능 스피커. 근데 이거 없어도 얘 하나만 사도 이거는 스마트 플러그라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 플러그.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뒤에 여기 전기 꽂는 게 돼 있죠. 네? 네? 그리고 앞에 여기 플러그죠.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생기네요. 그럼 얘를 플러그 컨센트에다 얘는 플러그 그건 콘센트예요. 전기를 꽂는 데는 콘센트라 그래요. 아니 대강하지 그러지 마시고 걔는 콘센트예요. 콘센트에다가 얘를 이렇게 꽂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른 전기 기구를 꽂으면은 예? 그러면 말로 그 전기기구를 온 오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말로. 그러니까 여기다 꽂고 지금 제가 이런 조명을 쓰고 있는데 이런 조명을 지금 쓰고 있어요. 뭐 방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 메인 스위치를 내리고 얘로 쓰고 있다가 이제 좀 하기가 여러 가지 편해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또 이제 책상에서 뭐를 해야 될 때도 많으니까. 근데 얘를 여기다가 꽂잖아요. 여기다 꽂고 그러면 제가 말로 만약에 얘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얘 이름을 정하는데 뭐라고 정했냐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불이라고 정했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얘한테 오케이 구글 불 꺼. 그럼 불 끄는 거예요. 지금 여기 꽂질 않아서 그러는데 말로 오케이 구글 불 켜. 그럼 불 켭니다. 이런 것들을 스마트 기기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얘는 스마트 플러그예요. 스마트 스위치도 있어요. 스위치. 근데 스마트 스위치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전기를 조금 다룰 줄 아셔야 돼요. 스마트 스위치도 있고 아예 전구 램프가 스마트 벌브가 있어요. 자, 한국말은 스마트 전구인가? 예. 영어로 전구를 벌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전구가 있어요. 그럼 걔는 전구 전구가 그거가 말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구는 근데 전구는 수명이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얘가 고장 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 전구가 제일 편하죠. 그냥 끼면 되니까 얘는 이제 설치를 해야 되죠. 그 앱을 깔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서는 되게 비싸요. 이게 제가 이거 샘플로 샀는데 2만 몇천 원 줬어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생겨 있는 앱이 이렇게 생겼는데 미국은 쓰는 게 볼테지가 틀려요. 한국은 220볼트를 쓰는데 미국은 110볼트를 써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얼마나 싸냐면은 3개에 20불, 3개에 20불 하면 하나에 8불,
7불? 그럼 하나에 7불이면 한 8,000원 하는 거야. 한국보다 상당히 싸죠. 그래서 이거 뭐 저는 이런 거 하나에 뭐 한 4, 5불이면 사요. 여러 개 이렇게 잘 찾으면 그런 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설치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집에 이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방에 이게 있어요. 제가 일하면서 쓰고 있는 방에서 제가 지금 그 기능을 꺼놨는데 여기서 오케이 구글 불 꺼 그러면 우리 집 불이 꺼지고 켜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외부에서 강의할 때 아내한테 그 얘기를 안 했더니 어느 날 집에 오니까 그런 거예요. 뭐 당신 방에 저 전구가 고장 났나 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가 혼자서 꺼졌다 켜졌다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했구나 그러고 와이프 앞에서 보여줬어요. 불 꺼, 불 켜. 그랬더니 아니 자기 그 방에도 해주지 왜 내가 그 방에만 해놨냐. 그래서 당신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내가 안 해줬어 그랬는데 어쨌든 그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르신들 하는 때는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이 그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에서 제일 많이 다칠 때가 어떠냐면 그 침대에서 내려오고 올라갈 때래요. 근데 구조상 모든 대부분의 집들이 침대에서 내려와야 불을 켤 수 있어요. 침대에서 내려와야 불을 켤 수 있어요. 그리고 불을 끄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집에서 누워서 불 꺼, 불 켜, 그리고 이제 불 딱 켜지면 내려와서 화장실 갔다가 침대에 누워서 불 꺼, 그럼 또 불 끄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쓸 수 있으니까 우리 스마트를 배우면요, 여러분들, 에이, 내가 한번 밥 한번 안 먹지 그러고 하나 사가지고 한번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밥 한 끼 안 먹지 외식하면 안 하지 그러면 24,000원이 여러분들 없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쓰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근데 이거 가격은 아마 이제 곧 많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걸 안 써서 그러는데 이제 이 구글 홈이 이게 한국에서 정식으로 판매를 시작하고 삼성에서도 이걸 만들었어요. 삼성에서도 만들고 이번에 요즘 가끔가다 여러분들 그거 안 보이세요? 카카오톡에 광고 하나 뜨는 거 안 보이세요? 카카오에서 뭐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 카카오에서도 이거 있거든요. 이런 거. 네. 새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런 거 광고 나오고 하던데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많이 보급이 되면 당연히 얘도 많이 보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쌀 거예요. 그래서 요 스마트 플러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쓰셔서 여러분들이 뭐 몰라서 제가 이거 뭐 한 20만 원씩 한다 그러면 얘기 안 하죠. 제가 이거 20만 원 한다고 얘기 안 하는데 아직까지 비싸지만 2만 몇천 원 하는 거고 얘는 지금 한국에서 찾아보니까 3만 5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3만 몇천 원. 그럼 얘는 하루 종일 얘한테 집에 계신 분들은 얘한테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노래를 틀어달라 그러면 되긴 되지만 스마트폰은 다른 일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오케이 구글 뭐 클래식 틀어줘 그럼 얘가 클래식을 하루 종일 한다든가 아니면 찬양 틀어줘 그러면 찬양 하루 종일 나오거든요. 말로 볼륨 줄여 해서 볼륨 키워 아니면 뭐 볼륨 맥스 최대 볼륨 최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는 계속 뭔가를 하고 있으면서 얘한테 뭐 날씨도 물어보고 뭐 또 물어보고 가끔가다 심심하다고 얘기하면 얘랑 게임하자 그러면 얘 또 게임도 하고 같이 놀아주니까 여러분의 삶을 스마트하게 바꾸세요. 아는 것은 힘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아는 게 힘이다. 근데 행동하지 않는 것은 힘이 아니래요. 제가 아까 이제 그 슬라생을 만들면서 아는 것을 힘이다 해가지고 그 이제 쳤더니 이제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진 중에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래. 알면서 행동해야 힘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알았어요. 오늘 알았죠? 그러면 한번 행동 한번 해보세요. 당장 뭐 해서 요거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런 분들은 안 되지만 내가 한 끼 누구 뭐 하나 절약하면은 얘 하나는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님들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이거 하나 설치해 드리면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제가 그런 기획을 했었는데 그런 광고 있었죠.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그런 그 카피는 그 광고계에서 아주 유명한 카피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카피, 그 광고 카피가 뭐 있어요? 역대 최고의 카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그게 금성인가 어디서 그때 LG가 그 금성 시절에 아마 그거 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카피예요. 카피, 그 광고계에서는 전설 같은 카피예요. 네, 그래서 아버님 댁에 인공지능 스피커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것도 얼마나 좋은 그 선물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리고 얘는 제가 그때 그 기능 설명 안 했는데 무슨 기능도 있냐면요. 그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가 아니라 내가 얘한테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얘한테. 그럼 얘가 전화 벨이 울려요. 그러면 그분이 받는 사람이 오케이 구글 전화 받아 하면 전화 받고 아니면 얘 와서 톡톡 두드리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전화가 집에 어르신이 스마트폰이 없어도 전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스마트폰으로 여기다가 해놓고 그러면 집으로 전화라는 게 있어. 전화 누르면 얘한테 얘가 벨이 울려가지고 집으로 전화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런 기능도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하더라 잊어버렸는데 인터폰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여기서 말을 하면 일로 들려요. 그냥. 그래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다 대고 인터폰에 대고 뭐 저희 개 이름 부르면 개가 기겁을 합니다. 어서 우리 주인 목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은 안 보이니까.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음 시간이 뭐 금요일이 될지 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는 연락을 드릴게요. 집에 스마트폰 하나 남는 거 있죠? 안 쓰는 거. 제가 뺏을 거 아닙니까? 사실 선교사님들한테 제일 좋은 거는요. 선교사님들한테 선물을 해주기 제일 좋은 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을 안 쓰는 스마트폰을 모아서 선교사님들을 드리면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거기서 선교지에서 신학교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그쪽 있는 애들한테 나눠주면 너무 좋아요. 그거가 와이파이만 가지고 컴퓨터가 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신학교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그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노트북도 모아서 드리고 뭐 했었는데 노트북 모아서 드리는 것도 싫어하세요. 무거워서. 그거 한 5대만 되면요. 그거 되게 무거워요. 그리고 또 노트북 주는 건 또 새 거 안 주잖아요. 옛날에 못 쓰던 거 주니까 되게 무거운 것들 준다. 그래서 5 하고 노트북은 또 뭐 고치고 뭐 하는데 골치 아픈데 이 스마트폰은 좋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마트폰 안 쓰는 걸 가지고 집에서 CC 카메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CC 카메라를. 그러니까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가족들의 동의를 얻으세요,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짓 되는 겁니다. 그건 몰래 촬영을 하는 가족 프라이버시를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다. 왜 그러냐면 용도가 집에서 동물을 키운다든가 아니면 집에 어르신 좀 안 좋으신 어르신이 계신다든가 하면 그분들 돌봐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스마트폰이니까 안 쓰는 스마트폰이에요. 옛날 거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에 그 배터리 충전하는 것만 꽂아놓으면 그냥 이렇게 벽에다가 아니면 뭐 책장 같은 데가 이렇게 거치해 놓으면은 얘가 화면은 얘는 안 켜져요. 그런데 찍고 있어요. 안 켜지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그 앱을 눌러보면 그 화면이 그냥 비춰지는 거야. 우리 집 화면이. 그럼 거기다 말도 할 수 있어요. 이제 화면에 어머니가 보이면 어머니 그 냉장고에서 뭐 꺼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강아지 이름 아까 보면서 부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실생활에서 필요한 앱들, 실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 몇 개 좀 정리해서 하고 또 이제 중요한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중요한 얘기들 좀 같이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것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할 거 아닌가 하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증명이 됐죠. 제가 지금 한 50개 썼잖아요. 150개. 그럼 150개 내용을 지금 같은 걸 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 중에 계신 몇 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그 단체 우리 이 목사님 그거 받으셨나요? 제가 오늘 무슨 어디단가 여러 군데에 올렸는데 지금까지 제가 동영상 올려놓은 거 이렇게 그 목사님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한 거 뭐 그다음에 뭐 태필린 그걸로 강의한 거 이렇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올려놨는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예. 예, 근데 거기에 봤는데 감사합니다 하신 분이 한 분 딱 있더라고. 글쎄 거기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 써주세요.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이 만들어준 사람이 그것도 저 한참 찾아가지고 만들었어요. 제 거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 근데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양 목사님 딱 한 분이라서 속으로는 되게 섭섭했어요. 해주지 말을까? 왜 목사님들이 감사를 모르지? 죄송합니다. 오늘 이 목사님 괜히 야단 맞는 게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뭐 드리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 써주면은 신나서 하잖아요. 오늘 그거 필요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기에 나는 여기 없던데 왜 거기에 황국순 사모님 거기에 GP 선교사 강의 거기에 없어요? 그 멤버에 안 들어가 있어요? 목사님들 강의하는데? 그럼 제가 초대할게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또 다른 분. 우리 박정수님은 그거 받으셨나? 없어요? 안 네, 받았어요?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렸죠? 예, 그분들하고 나누시라고. 네. 그 안에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대상으로 한 것만 10개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대상으로 한 강의만 10개가 있더라고요. 거기 안에. 그리고 태필린 한 거 오늘도 이것도 태필린의 일종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벌써 6개죠. 그 다음에 제가 그 스라생 강의한 거 그거는 그냥 유튜브에 공개로 돼 있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 미등록한 것도 거기다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소 같은 것을 잘 참고하셔서 그래서 어떤 분이 오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강의 아마 어떤 방법으로 들으실 텐데 저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배우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 분 이렇게 가르쳐 줄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사이트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리고 제가 진짜 시간이 없어요. 내일도 또 누구 오셔서 뭐 그거 하신다 그랬지. 제가 내일은 오후에 서울 가야 돼요. 그리고 내일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여기. 모레 지금 어쩌면 광주를 갔다 와야 될 일도 있을 것 같아서 밤에. 그래서 토요일 날은 강의를 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금요일 날 그 광주로 안 가면은 금요일 날도 강의를 할 거고 내일은 제가 모르겠어요. 내일은 저녁에 약속이 있으니까 내일 저녁에는 못 하고 그렇다고 내일 갑자기 아침에 하기는 그렇고 모레는 금요일 광주로 안 가면은 제가 강의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날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 하는 것은 스라생 강의니까 여러분들 스라생 다 멤버니까 그 참석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2시에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애매해서 만약에 토요일 날 오후에 하면은 토요일 날 6시나 뭐 7시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어제 그 강의를 올려서 물론 이제 그 같은 팀이지만 그 선교사님이 임정희님 말씀하세요. 네, 구글 렌즈 아까 말씀해 주실 때요. 구글 렌즈에서요. 컴퓨터에 복사하고 할 때 그 컴퓨터 이름을 넣으신다고 그랬는데 노트북 할 때는 그러면은 뭐 윈도우 10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으면 되나요? 아니, 이름을 넣는 게 아니라 노트북에 자기 이름을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셋업을 할 때 자기 그 이름 넣는 게 있었어요. 그걸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파일 같은 건 내 파일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자기의 뭐가 있어요. 그게 이름이 아는 사람들은 막 이상한 뭐가 기호같이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름 다 넣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로 복사하면은 그거 하나밖에 안 뜰 거예요. 대부분이 컴퓨터 하나만 쓰시면. 아니면 이제 컴퓨터를 여러 개를 쓰면 그 여러 개가 뜨는데 예, 그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그 고르시면 되는 거야. 만약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만약에 이름이 이상하게 돼 있으면. 네. 예. 그 아까 한 사람만 얘기 어제 그 제가 강의했는데 그 신재혁 선교사님이 거기다 그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5번은 1, 2, 3, 4는 되게 어려우셨는지 5번은 꼭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되게 기분이 으쓱해지더라니까 사실은 어제 내가 강의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날이 있거든요. 오늘은 내가 그 4번 할 때 제일 힘들었어요. 막 말도 더듬고 그때 컨디션도 되게 안 좋고 해가지고. 어쨌든 오늘 다른 질문 또. 네. 그 내일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내일 오세요. 밥도 사드리고 뭐 할 테니까. 예. 자, 그럼 질문 없으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공개로 올리겠습니다. 공개로 올려놓겠습니다. 이 강의 보면 뭐 좋을 사람들 많으니까 공개로 올려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들 한국에 계신 것 같은데 잘 주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